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30강. 우후! 우후! 그래서 왠지 마지막 강의는 항상 기분이 좋죠. 네. 정말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고요. 아마 이거가 끝나고 나면, 제가 또 이제 강의를 올릴 텐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9월 초에 여러분들 9월 모평 보시고 나면 제가 이제 9월 평가원 해설 강의 올릴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열 지문이라고 하죠. 작년에도 제가 한 8개에서 10지문 정도 예열 지문 만들어서 올렸던 것 같은데, 똑같이 이번에도 예열 지문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고 수능장 가서 수능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30강 대미를 장식할 문제는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36번 순서 문제인데 정답률이 좀 낮아요. 글쎄요. 순서 문제니까 우리가 원래 해왔던 대로 해보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순서 삽입의 코드, 지시사 연결사 코드. 항상 강조를 합니다. 연결사 확실히 역접 대체 환원 첨가 알아두시고 중요 포인트는 요거다 하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제가 지금 말을 되게 좀 약간 조곤조곤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약간 제가 지금 요즘에 목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목이 약간 안 좋아서 이제 병원을 간단 말이죠. 아시겠지만 학원 강사는 그냥 평생 이비인후과를 숙명처럼 달고 다녀야 된다고 해야 되나? 어쩔 수가 없는 게 워낙 목을 그냥 평생 쓰다 보니까 이 목하고 코하고 귀하고 그러니까 좀만 무리해도 그냥 같이 가버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가서 정말 점검을 받으셔야 되고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힘들 때에는 이제 확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 가는 그 홍대에 되게 잘 보는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워낙 잘 봐가지고 갈 때마다 사람이 많아.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다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이비인후과를 정말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의사도 그러니까 학원 강사도 실력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의사도 천차만별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비인후과를 다니면서 정말 실력이 좋으시다라고 느꼈던 선생님들 중에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지금 홍대에서 이제 그걸 하시는 거야. 갈 때마다 사람이 많아. 근데 제가 요즘 갈 때 약간 뭘 느끼냐면 예전엔 그냥 가면 그냥 뭐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접수 받고 그랬는데 내가 딱 들어가면 이제는 이제 내 이름을 아시는 거야? 구성현 씨죠? 아, 네. 생년월일이 이렇게 되시죠? 네. 잠깐 열 좀 질게요. 뭐 코랑 귀 때문에 오셨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요새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한 2번은 가요. 상태가 어떤지도 보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올해 들어와서 최근 2달, 한 달 사이에 그렇게 그냥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지? 날 왜 오셨나 하고 말았어. 근데 그 다음이야. 이제 진료실에 들어갔잖아. 의사 선생님이 내 목하고 귀를 보시더니 목을 많이 쓰시죠? 이러시는 거야 갑자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 에? 그랬더니 목을 많이 쓰시는 직업을 갖고 계신 거죠? 이러시는 거야. 순간 뭐지? 하면서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 그리고 약을 받아서 나왔어. 근데 그 순간 혹시 내 유튜브를 보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단 한 번도 가서 제가 목 쓰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모르겠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말을 조곤조곤하고 있는데, 어쨌든 목을,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뭐 이런 거. 쓸데없는 얘기. 자, 볼게요. 이게 정답률이 한 35% 정도 됐던 문제였었는데, 글쎄,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게 이거다, 얘들아.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무조건 C가 맨 앞이야. 이 얘기를 먼저 할게. 여기 보면, 나돈이 보돌수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잘 알고 있는 수거잖아.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수거잖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 A하고 B가 동등하게 중요한 게 아니지. B가 더 중요한 거 아시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들아 선생님은 소주뿐만 아니라 양주도 좋아해. 그럼 그 다음날 양주 들고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들고 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죠. 동사가 여기 나오면 이 동사를 얘에다 일치를 시키죠. 왜? 얘를 진짜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얘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A하고 B가 이게 보스 A and B가 아니야.
보스 A는 B랑 달라. B를 좀 더 방점을 찍는 거야. 그래서 이 중요한 포인트를 모르면 글 읽을 때 약간 미스가 생겨.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돈니 버더스가 보이거든? 근데 스페이스와 타임이 보이는 순간 이 글은 시간을 좀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느낌이 강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나와? 더 근본적이고 더 기본적이라고 나오지? 뭐가? 시간 개념이. 이게 좀 중요했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의 벗이 나오고 공간 얘기가 나오고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여기서 시간에 대한 언급, 얘가 더 중요하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면 A하고 B는 다 시간 얘기만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C가 맨 앞으로 나와야죠. 왜? 주어진 문장에서 공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장소. 그러니까 얘는 C에 붙어. 근데 이런 느낌이야. 네모칸에서 그런 얘기하지. 공간 장소적인 개념상 우리는 주권 국가를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얘는 공간 장소를 기준으로 주권 국가의 정의를 내렸으니까 공간 장소를 중시 여기는 거잖아. 근데 하지만 하는 순간 상대적으로 공간 장소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시간이란 개념이 더 중요시 여기지게 되니까 당연히 상대적인 중요성상 당연히 벗이 들어가는 게 맞았다고. 그게 상대적인 동사의 방향성을 따지고 눈이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 근데 그 다음에 A하고 B는 다 뭐야? 시간 얘기만 해. 그러니까 A, B는 뒤로 가. 그럼 일단 내가 수용적 코드로 문제를 푼 사람이라면 이거 긋고 4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했어야 돼.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봤더니 이게 보이는 게 중요했던 거죠.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글의 흐름이거든. 얘들아 봐봐.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 sovereignty and citizenship이라고 나오죠. 얘를 A, 얘를 B라고 할게요. 맞죠? 즉 말 그대로 주권과 시민권은 하면서 주권과 시민권이 저기서 언급이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The state could be sovereign. 이건 뭐야? A의 주권 얘기하는 거잖아.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으면 이 얘기에 A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을까? 근데 여러분이 눈치를 채신 게 그렇지. No citizen could be a full member of the community.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B 얘기를 다시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A and B하고 첫 번째 A는 이렇고요. 두 번째 B는 이래요 해가지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A, 구체적 진술. B, 구체적 진술. 그럼 당연히 흐름상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B 다음에 A로 가야죠. 그러니까 저게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보였으면 당연히 깔끔하게 얘는 답이 몇 번이야? CBA의 5번이 답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안 보였던 것 같아. 중요한 건 뭐다? 얘는 다 시간 얘기만 하고 있고 공간 처음에 언급했고 번 나오고 공간 중요해. 하지만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시간이야. 그러니까 C가 맨 앞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다. 끝. CBA의 5번.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글을 읽으면서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자, sovereign state is usually defined as one whose citizens are free to determine their own affairs without interference from any agency beyond its territorial borders라고 나오죠. 자, sovereign 밑에 있어요. 주권이라고 나오죠. S-O-V-E-R-E-I-G-N. sovereign state 말 그대로 주권 국가라는 것은 보통 defined 뭐로 정의가 되어지냐면 as one 어떤 state 국가로 정의가 내려지는데 이 국가의 시민들은 여러분 후주는 조심하셔야지 되는 게 아시겠지만 얘는 사람 사물을 다 받아요. 일반적인 후음과 다릅니다. 원래 오브위치가 사물의 소유격인데 영어는 반복되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약속을 한 거야. 후주만 예외적으로 오브위치 2개 쓰는 거 되게 번거로우니까 후주만 예외적으로 사물한테도 쓰자. 그래서 쟤는 사물한테도 쓰이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예요. 주권국가는 보통 어떻게 정의가 내려져? 이 국가가 이 국가로서 정의가 내려지는데 이 국가의 시민들이 free, 자유롭게 determine,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무엇을? 그들 자신의 일을. 뭐 없이, interference, 간섭 없이, 누구로부터의 간섭 없이 그 영토적인 국경 너머에 있는 어떤 agency, 즉 기관이든 개 간섭 없이
그들 자신의 일을 결정하는 데 자유로움이 있는 그러한 국가를 주권국가라고 한대. 그러면 여기서는 기준이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주권국가를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 근데 그 다음 벗이야. 읽었더니 어떤 식으로 갔어? 아니야. 영토보다는 시간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고 펀더멘탈 보다 더 근본적이야 하는 순간 벗이 왜 나왔다? 영토라는 대상에 대해서 같은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졌을 때 상대적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벗을 썼다. 하지만 그래서 공간이 나오죠. 그럼 이때 이 공간이 당연히 뭐로 보였으면 돼요? territory 말 그대로 영토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니까 얘로 보였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뒤에 territory이 또 나오잖아. territorial이. 하지만 공간의 자유 그리고 그 영토적인 범위의 한계에 있어서의 공간의 자유라는 것은 단순히 one characteristic of sovereignty 이러한 어떤 이 말 그대로 어떤 주권이라는 것의 한 가지 특징에 불과하다. freedom in time 시간에 있어서의 자유 그리고 그 어떤 temporal extent 말 그대로 시간적인 범위의 한계인 시간에 있어서의 자유가 equally important 그러니까 equally important 똑같이 중요하고 아마도 보다 더 근본적일 수도 있다 하면서 시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B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중요한 이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아시겠지만 쭉 끝까지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였으면 돼요. 보세요. Sovereignty and citizenship require freedom from the past. 그래서 과거가 나오는 거야. 왜? 시간 개념이니까. 그리고 freedom from contemporary. 얘도 현대, 동시대, 시간 개념.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럼 읽어볼게요. 자, 주권과 시민권이라는 것은 자유를 요구합니다. 뭐로부터의?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해요. 최소한 contemporary powers, 그 동시대의 powers, 권력. 으로부터의 자유만큼이나 최소한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그 어떤 국가도 could be sovereign, 어떤 주권을 가질 수 없어요. 주권 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만약 그 inhabitant, 누구 거주민들이 lack the ability, 어떤 능력이 부족하면 to change your course of action, 어떤 행동의 코스를 바꿀 능력이 부족하다면 근데 이 행동은 과거에 그들의 선조들에 의해서 채택되었던 행동의 코스를 바꿀 능력이 부족하다면 주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 or even warn, 그럼 이때 warn은 course of action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그들이 한때 그들 스스로 전념하고 헌신했었던 그런 course of action, 행동 코스 이런 것들을 바꿀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어떤 국가도 주권 국가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뭐로? 그렇지, 시민권으로 가는 거야. 그 어떤 시민도 완벽한 멤버라고 할 수 없어. 그 공동체에 수롱해서 뭐하는 한 그녀가 조상의 전통에 매여 있는 한. 근데 이 조상의 전통을 공동체는 깨고 싶어 하는데 너는 매여 있으면 넌 시민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지. 마치 소포클레스의 비극에 나오는 안티고네의 문제처럼.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인데 그냥 예시로 나왔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권과 시민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권과 시민권, sovereignty, 즉 말 그대로 주권과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따라서 뭘 요구한다? 나돈니 보돌소가 나오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 중요했다. 따라서 공간에서의 경계뿐만이 아니라 시간에서의 경계 또한 뭐한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끝나고 있던 지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이 끝났네요. 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9월에 있는 9월 평가원 시험 해설 강의 끝나고 나서 9월 평가원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때까지 작년과 똑같이 야, 이 질문은 좀 봐야 되지 않겠니? 라는 8에서 10질문 정도 예열질문 제가 또 선정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여러분들 수능 시험 잘 보길 정말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수업 때, 다음 해설 강의 때, 그리고 다음 강좌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